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에서 미술치료사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색 결과가 0건이 나왔습니다.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이 이 한국 직업 정보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국내 미술치료계가 처한 현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치료사 검색 결과가 0건이 나왔다는 것이 지금 미술치료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미술치료사분들이 상담센터나 복지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미술치료사라는 독립된 직업명으로 임금이나 취업 현황, 또 직업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직업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맥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누군가가 미술치료사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어떤 직업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명확히 이거다 하는 하나의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것이 국내 미술치료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미술치료에 대한 합의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미술치료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술치료가 발 디딜 틈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미술치료사가 일할 수 있는 시장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땅은 그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술치료의 영역입니다. 라고 경계를 짓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국내 미술치료계가 처한 위기,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열려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문화나 예술을 통한 치유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역이 빠르게 제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즉 국가 차원에서 이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만들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리 상담 영역에서는 누가 상담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교육 과정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수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계열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문화예술 치유 영역을 하나의 정책 분야로 확대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고립은둔 청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치매 위험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문화치유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어떻게 그 역량을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심리 상담이 하나의 전문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치유의 영역이 또 전문적인 영역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미술치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미술치료는 이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가?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입니까? 심리상담입니까? 재활서비스입니까? 예술치유입니까? 그러면 미술치료사는 전문심리상담가입니까? 예술치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치유 인력입니까? 제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그 분야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아직 미술치료는 그 정의와 경계가 충분히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국가 사업을 살펴보면 이 애매한 위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미술치료사나 미술심리상담사가 자격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와 똑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에는 미술심리가 공식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부의 사회 서비스 안에서도 어떤 제도 안에서는 미술심리가 공식 서비스 영역이고 또 다른 제도에서는 미술치료사 관련 자격이 제공인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미술치료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도대체 이 미술치료를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기서 국가나 제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은 아픈 얘기지만 국내 미술치료계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미술치료, 미술심리상담, 표현예술치료사, 표현예술심리상담, 이 각각 다른 명칭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이것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미술 활동과 미술 치료는 무엇이 다른지, 치료와 상담과 치유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어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문화 예술 영역과 구분되는 미술 치료만의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미술치료계에서 미술치료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설명할 만한 공통된 언어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술치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해서 미술치료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좁아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라는 땅도 넓어지고 있고 문화나 예술을 통한 치유라는 땅도 넓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적인 시장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어진 땅에서 우리 미술치료사의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경계를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큰 위기이면서도 또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 미술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미술치료사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가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국가에서는 미술치료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영역을 다른 전문 영역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지금 정신건강 영역이 커지고 있을 테니까 우리 미술치료사도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그저 낙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관과 낙관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만 보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좁아져요. 문제는 이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환경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보다 이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으로서의 나의 미술치료사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미술치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나는 어떠한 심리학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어떤 심리학적 관점과 또 철학을 나만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녹여낼 건지, 다른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르고 심리 상담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브랜딩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나의 위치를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술 치료계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가늠하기도 좀 어렵고 내가 통제할 순 없지만 나 스스로가 미술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할 수 있고 그 자신의 철학과 심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과 또 전문성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 새로운 선택지가 개방되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방보다도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꾸준히 미술치료사들에게는 개인 사업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 사업자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 지금 당장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요, 마케팅을 시작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취업 자리가 공고에 뜨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문성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자리에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지금 미술치료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미술치료사로서의 나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누구를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이 미술치료의 필요성을,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질문에 얼마나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거냐가 앞으로 미술치료사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디 대학원에 나왔냐, 어디 학회의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와 비교되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국면을 위기가 아니라 어떤 전환점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것들도 다 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정보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체험해 나가는 것들, 실제 현장들,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해요. 미술치료가 아직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지금 미술치료계가 처한 현실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